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글쓰기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글쓰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글쓰기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산 사람, 그리고 그 삶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미쳐라, 이거를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소설가로 살아오면서 젊어서부터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소설이나 한번 써볼까? 나도 수필이나 한번 써볼까?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 나도 배나 한번 타볼까? 나도 장사나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들을 지켜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작파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일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그 일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나섰던 것입니다.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 제자나 후배들에게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자기 친구 권도님과 그 난을 배우겠다고, 난초 치는 법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대원군에게 보낸 편지 한 대목을 말해줍니다. 그 편지 한 대목입니다. 내 글씨는 비록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70년 동안 먹을 갈아 구멍난 벼루가 10개나 되고 몽당무시 천자루나 되었소이다. 하도 많이 그려서 먹을 가니까 벼루 구멍이 뚫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몽당무시 천자루나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글씨를 썼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썼으면 추사체라고 하는 그 명필 글씨체를 썼겠습니까? 모름지기 글을 잘 쓰려면 마음속에 착함과 진실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직함이에요. 다음은 글쓰기에 미쳐야 합니다. 미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우리 마나님이 들어보면 큰일 날 일이지만 아내가 없으면 살아도 글쓰기가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내 있는 데서는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글쓰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되 그 글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 쓴 것을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다시 고칩니다. 글을 쓴 것을 고칠 때는 쓰면서 절명하고 희망을 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고치면 고칠수록 글은 좋아지게 마련이에요.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놓았다가 새 마음으로 고치기를 또 몇 번이든지 거듭해야 합니다. 주사가 구멍난 벼루가 10개 정도 되도록 몽당붓이 1000개나 되도록 글씨를 썼을 때 종이는 또 얼마나 없었을까요? 자, 이것은 글쓰기를 타고난 운명처럼 마치 그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시지프처럼 바위덩이를 굴리고 산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계속 밀고 가서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지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그걸 밀고 올라가서 올려놓고 하기를 평생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지프는 그 바위덩이를 굴리고 올라갈 거예요. 저도 바위덩이를 굴리고 올라가듯이 그런 심사로 소설 한 편을 쓰고 또 한 편을 쓰고 그래 왔던 겁니다. 그와 같이 꾸준히 해야 된다. 고치고 또 고치고 절망하면서 쓰고
희망을 가지고 고쳐라. 그것이 저의 그 모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진흙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조각하듯이 만들어 놓은 소를 진흙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흙소가 물을 걷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화두입니다. 한 선승의 개성에서 발단이 된 말인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합니다. 진흙소는 진흙으로 빚어 만들어 말린 토우 같은 소인데, 조그만 소인데 그것이 물을 건너간다면 물에 풀어져 한두 바가지의 흙탕물로 변하고 소의 모습은 사라질 터입니다. 말하자면 진흙소가 물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 존재의 죽음, 진흙소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진흙소가 물을 건너간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왜 소멸될 줄 뻔히 알면서 물을 건너가야 하는가? 그게 선문답 같은 선입니다. 선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진리에 도달하게 합니다. 모든 마르마리를 배제하고 진흙소는 물을 건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 정신적인 난쟁이로 죽어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 고정관념, 이념에 얽매여 소졸한 자로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허위의 이념과 도덕률의 가치를 지켜든 소졸한 자들은 세상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사람들은 물을 못 건너는 겁니다. 자기를 깨부수지 않으면, 진흙소가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부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관념을 깨부수지 못하면 새로운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탈. 알은 껍질이 깨져야 새가 되어 창공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파탈. 우리 관념을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파탈한 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패턴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난 자는 해방되려는 자, 권력과 돈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자, 명예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모름지기 복수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꿈꾸는 탐욕스러운 자기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깨끗한 자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모두 진흙소들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겁쟁이 진흙소, 물을 건너면 죽고 만다는 공포감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소 물을 걷는다는 화두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몸이 물속에 용해되어 버릴 것을 각오하고 물로 뛰어든 진흙소는 자기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물을 건너가거라. 고정관념을 무서워하지 마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어린 시절부터 이를 갈아온 내 자존심의 눈치 보느라고 구더기 무어서 장 못 담그는 미련스러움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물을 건너는 진흙소가 되어야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건너고 난 진흙소는 우리들을 걸림없이 살게 합니다. 원효처럼.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척이나 되는 작대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제자인데 밑에서 쳐다보는 스승이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한 발을 내디뎌 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들지요. 간들간들해서 떨어질 것 같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겁이 잔뜩 나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내디뎌봐. 이렇게 밑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떨어져 죽으란 말이요. 그러고 선생님한테 항의합니다. 그럼 너 그렇게 계속 서 있으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한 걸음 내디뎌서 거기서 벗어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가르침이 백척간두 진일보인 거예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디뎌라. 그것이 진흙소 물을 걷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흙소 물을 건너는 그런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살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미쳐라. 글쓰기에 미친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예문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글쓰기에 미치면 글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글쓰기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